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영입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치러진 2025년 3학년 1학기 선전고 미적분 중간고사 간단한 총평과 또 주요 문항 문제풀이 그리고 또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찍고자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하기 전에 중간고사 치른 우리 선전고 3학년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또 시험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오랜 시간 직보부터 해서 시험까지 치러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제 시험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또 학기 중 모드로 돌아와서 그러고 있을 시점일 것 같은데 다음 기말고사 때는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또 영상 뒷부분에 나올 테니 잘 또 확인해서 기말고사 때 또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보면 일단 문항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문항수가 객관식 15문항 중에 객관식 15문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3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객관식은 12문항이고 단답형 객관식이 3문항, 선전고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3문항, 그래서 문항수가 18문항밖에 안 됩니다. 문항수가 18문항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적은 편이고, 따라서 배점은 높았고요, 한 문제당. 그래서 이제 한 문제당 배점이 크기 때문에 실수를 또 얼마나 적게 하느냐 이런 게 또 중요했고, 그다음에 서술형의 배점이 굉장히 또 컸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점수를 얼마나 깎이지 않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또 등급이 또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난이도는 제가 일단 체감 난이도는 낮은 편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이게 일단 체감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수특 연계가 아주 많았습니다. 수특 연계가 아주 많았습니다. 총 18문항 중에 이 18문항 중에 수특 연계가 10문항이나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문항이 한 6문. 교과서나 또는 뭐 시중 문제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 유형.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증명, 서술형 문제 중에 교과서 증명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는데 선생님께서 따로 제작하신 문제로 보이는 그 외 문항이 또 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문항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서술형 맨 마지막 문항 빼고는 사실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다 봤었던 낯선 문항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낮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약간 어려움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이 수특 10문항 중에서 어떤 문항 레벨별로 좀 따져보면 일단 예제가 한 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제 2문항 이렇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에서는 한 문항,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4문항,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에서 총 2문항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된 편이었습니다. 레벨 1이 2문항이고 레벨 3가 1문항 이렇게 이제 연계가 돼서 대부분 문제가 봤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좀 쉽게 느꼈을지 몰라도 레벨 2, 레벨 3 문항이 또 다수 포진되어 있었고, 단순히 숫자만 변형한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상황만 가져오시고 문항 자체를 새로운 문항처럼 변형하신 문항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내에 다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이거를 과연 내가 봤던 문제지만 깔끔하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또 실력적인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쉽지만은 않은 약간 난이도는 있는 시험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문항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문항부터 볼 건데 객관식 10번 문항인데 수특의 레벨 수특의 유제를 변형한 문제고요. 약간 바꿨는데 변형시켜서 내신 문제인데 좀 친구들이 풀다가 중간에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개념을 이용한 좋은 문제라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급수가 등장했죠. 자, 요 급수의 합이 2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급수가 수렴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이 36이다. 요렇게 지금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 수열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라고 썼으니까 an이라고 쓸게요. an-p 얘는 이제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 p 값은 어떤 이제 상수, 자연수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은 p가 된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하나 뽑아내고 시작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급수라는 것은 어떤 그 수열의 부분합의 극한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급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수열의 n번째까지의 합의 극한으로 쳐다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일단 a1부터 an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일 거니까 그거를 s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sn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만 쳐다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p는 상수값이니까 마이너스 p가 n개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p가 n개 더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p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의 n번째 항까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거의 극한이 급수니까 이게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문제에서 또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놈의 극한이 36인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요 극한을 우리가 방금 또 뽑아냈으니까 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좀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극한식은 자, 요 Sn 플러스 Q는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AN 플러스 Q 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도 계속 더할 거고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부터 쭉쭉쭉 가서 AN 플러스 Q 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SN이라는 거는 뭐 당연하게도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일단 이 식을 어떻게 식 변형을 하실 수 있냐면 이 식을 내가 이용하고 싶은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sn-pn을 써놓고 마이너스 pn은 지금 똑같은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n은 여기까지만 더한 거니까 얼만큼 더 추가해주면 되냐면 요만큼을 더 추가해주면 되죠. 요만큼을 더 추가해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따다다 마지막 an 플러스 q 그러면은 동일한 식이 되죠. 그리고 이 극한이 몇이다? 3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은 20인 거를 우리 지금 알고 있으니까 얘는 2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은 얘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도 p로 수렴할 거고 그러면 an 플러스 2 요놈의 극한도 p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하나하나가 전부 P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개수를 따질 건데 요거 하나하나가 P로 수렴하니까 자, 개수는 요것만 있으면 1개, 이렇게 2개 있으면 2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몇 개? Q개겠네요. 따라서 이 덩어리는 P로 수렴하는 게 Q개 있으니까 그냥 PQ로 수렴하겠죠. 아하, 그러면 지금 이 전체가 36으로 수렴하는데 얘가 20으로 수렴하니까 PQ는 16이겠네요. 따라서 자연수 P, 자연수 Q에 대해서 두 자연수의 곱이 16이다. 이런 정보까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이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거죠. 자, PQ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물론 산술기하의 등호 조건을 사용하셔서 자연수 조건이 충족되면 그대로 답을 내셔도 되고, 뭐 자연수라고 조건 줬기 때문에 그냥 순서상을 구할게요. PQ 그 다음에 곱한 PQ. 그래서 P 값이 1일 때 Q 값은 16이다. 그래서 PQ는 16이고요. P 값이 2일 때 얘 값은 8이니까 예, 곱하면 몇이다? PQ. PQ 값은 똑같죠. P 더하기 Q의 값을 물어봤죠. P 더하기 Q. 그래서 이때는 17이고 이때는 10이고 그 다음에 4일 때 4니까 이때는 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도 결과는 동일하죠. 위에 써놨던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P 플러스 Q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급수의 합은 수렴하는 급수의 합은 부분합의 극한임을 이용해서 수열에서 배웠던 간단한 식 변형의 형태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12번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죠. 단답형 전에 마지막 문제인 12번 용문항도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고 수특에서 레벨 3 문제를 변형한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수업 때도 제가 뭐 해설지대로 풀지 않고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혹시 그 풀이를 기억하고 연습을 해봤으면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도형이 지금 주어진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이제 세타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 놨고, 그랬을 때 이런 극한, 삼각함수와 도형과의,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과의 활용 문제죠. 자,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두 개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SOR. SOR은 SOR. 자, 요런 삼각형이고요. 요런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PQR. PQR은 이런 삼각형입니다. PQR. 자, 근데 지금 이 P라는 점이 여기서 이제 원의 접선을 근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S에서도 접선을 근 거기 때문에 이 두 점은 각각 원에서 이제 접점이기 때문에 직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직각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둘 다 직각삼각형입니다. 둘 다 직각삼각형이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할 텐데, 지금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채꼴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또 1입니다. 요 길이가 또 1입니다. 네, 부채꼴에 반지름 해서 요 길이가 또 1이고,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각 하나를 알고 세타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밑변 1이기 때문에 높이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얘 곱하기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그냥 탄젠트 세타 요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럼 벌써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 하나 길이를 내가 지금 구한 거고, 그럼 이제 여기 길이만 구하면은 요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쳐다보면 이게 지금 Q에서 수선을 올린 거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또 직각이기 때문에 요게 직각이기 때문에 지금 요 세타랑 그 다음에 요 빨간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을 더하면 90도일 텐데, 요 각을 더하면 다시 이 각이랑 요 각을 더하면 또 90도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은 동일한 각입니다. 이 각과 이 각은 동일한 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과의 활용 문제에 좀 많이 연습해본 친구들은 이런 상황 사실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고 또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초록색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이 세타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다시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쳐다보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얘도 세타니까 또 탄젠트 세타. 그래서 탄젠트 세타 두 개를 곱한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끝난 거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PQR 넓이인 G 세타는 2분의 1 너랑 너랑 곱하면 탄젠트 세제곱이죠. 탄젠트 세제곱 세타다. 그래서 G 세타는 금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 세타인데, 자, 다시 요 큰, 얘도 근데 직각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요 길이도 1이죠. 부채꼴의 반지름. 자, 그러면 또 벌써 여기 길이를 내가 구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를 알면은 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요 파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자동으로 나온 상태죠.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뭐 시컨트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이미 알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두 변의 길이를 안다는 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 피타고라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서 루트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마 그게 이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인데 제가 수업 때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줄여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내신에서 다르게 푸는 방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고요. 여기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써서 표현한 다음에 너 곱하기 2분의 1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수업 때도 보여드렸던 풀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할선 정리, 박력 정리라고도 불리는 중학교 도형에서 배웠을 그 내용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결국은 할선 정리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또 까먹었던 친구들, 또 그림 보면, 저거 하고 기억이 나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뭐, 그냥 세 가지 상황을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요 점을 P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여기를 D 라고 했을 때,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요 점을 이제 P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식,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그래서 이제 원주각에서부터 나오는, 닮음에서 나오는 이런, 식들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접선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접점일 때 접점 T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를 이제 P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이런 식이 있었죠.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거를 왜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궁금한 변의 길이가 여기입니다. SR입니다. SR. SR이고 그러면 내가 SR의 길이가 나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2분의 1 SR이죠. 너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SR입니다. 2분의 1 SR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접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이 3번의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간단하게 요 그림을 세로 간단하게 좀 짧게 그려볼게요. 자, 얘를 이제 원의 중심으로 이제 쳐다보고 얘를 원의 중심으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접점 S, 여기가 접점 S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R,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의 중심 여기를 O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반지름이 지금 1이고 여기 직각이고. 그럼 내가 지금 요 길이가 궁금하니까 요 OR을 좀 더 연장시키면 요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점을 이제 T라고 할게요. 요 점을 이제 T라고 하면 지금 요 상황이랑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할선 정리에 의한 식이 요 길이의 제곱은 SR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죠. 자, 근데 지금 요 점은 P니까, 요 점이 지금 저 상황에서 P니까 P 아래 길이는 아까 구해놨죠. 탄젠트 제곱. 여기가 이제 탄젠트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는 지름에다가 요만큼 더 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은 2이고요. 2에다가 요거만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요 길이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곱하기 지름에다가 요만큼 더한, 그럼 2에다가 요거만큼 더한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식 그대로 쓴 겁니다. 요식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SR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죠. 따라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루트 씌우면, 그리고 세타의 범위 이렇게 줬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SR은 루트, 여기도 그냥 루트 씌울게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그냥 플러스 붙은 걸로 빠져나오는 거고, 루트 2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F 세타는 여기다가 2분의 1 곱한 거니까 그냥 2분의 1 탄젠트 세타 루트 2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우극한일 때 G 세타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2분의 1 탄젠트 세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세타 제곱이 지금 곱해져 있고 F 세타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2분의 1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날릴 수 있는 애들 날릴게요. 2분의 1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도 하나 날리고요. 탄젠트도 하나 날리면 세타 제곱분의 탄젠트 제곱이죠. 그러면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에 세타 0으로의 극한이 1이니까 그냥 얘네 3개는 다 날아갑니다. 얘네 3개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전부 다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남았냐면 지금 얘만 남은 거고요. 얘분의 1만 남은 거고, 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그냥 탄젠트 제곱도 그냥 0으로 가죠. 뭐 문제될 게 없고요. 따라서 그냥 극한값은 얘가 0으로 가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뭐 유리화 시키시면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때도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좀 이런 도형을 관찰했을 때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은 계산을 지금 보면 계산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확 줄여서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이 아니죠, 좀 많이 수월할 겁니다. 이 방식대로 풀면. 그래서 수업 때 제가 문제 많이 풀어주는 것들 그냥 보고 감상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런 식으로도 풀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접 적용해 보시고 숙지를 하셔야 시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서 빨리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단답형 마지막 문제.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은 친구들이 시간 부족으로 거의 건드리지 못했거나 끝까지 답을 못 내서 찍은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림 자체는, 상황 자체는 수특 레벨 2의 1번 문항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셨는데 문제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과 그림은 그대로 가져오셨는데 조금 변형을 좀 많이 하셔서 약간 새로운 문제처럼 변형을 하신 문제고요. 근데 이제 그림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도입하는 접근 자체는 일단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도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문제였을 걸로 생각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과 2 사이에 A라는 실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각 COB랑 각 BOH가 세타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OH가 여기 세타인데 그러면 COB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요 COB 여기도 지금 세타입니다. 여기도 지금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도 1로 알고 있는 이 단위원은 위의 점인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 위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반지름과 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B라는 점의 좌표는 일단 반지름은 1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점 C의 좌표도 지금 요 각은 전체 2세타이기 때문에 요 C의 좌표는 그냥 위에다 쓸게요. C의 좌표는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C의 좌표는 코사인 2세타 콤마 사인 2세타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A라는 점의 X좌표와 B라는 점의 X좌표 그리고 H라는 점의 X좌표가 지금 다 일치하는데 지금 X좌표를 코사인 세타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이 A라는 점의 X좌표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죠. 따라서 얘는 1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얘는 1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실근이 다시 또 여기에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세타에 대한 식인데 좌변은 세타에 대한 식인데 지금 우변은 A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타, 삼각함수로 지금 표현이 되겠죠. 세타와 A의 관계를 찾아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로그 값실이라는 건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X 플러스 1이랑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X 값이 나오죠. X 값은 A-1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또 X좌표는 A-1로 표현될 수 있는 건데 코사인 세타랑 동일하죠. 그래서 관계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좌변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런 애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기시면 이런 식이 나오네요. A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런 귀한 관계식이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A입니다. 이게 그냥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C라는 점의 좌표인 코사인 2세타 콤마 사인 2세타는 지금 이 점은 이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X랑 Y좌표에다가 각각의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X, Y에다가 C의 좌표를 대입을 해보면 자, 사인 2세타는 로그 A의 X자리에다가 이제 요거 집어넣으시면 가로 열고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인 2세타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 백악공식에 의해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해주시면 이런 식도 나오게 됩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가 2분의 1 곱한 거죠. 그냥 지수로 올릴게요. 로그 AM 루트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애도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고 근데 아직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2세타를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2세타는 백악공식에 의해서 다시 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편할까 보면은 요 관계식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도 있고 다른 두 가지 식도 있지만 그 중에서 코사인 세타만 들어가는 요 코사인 2세타를 요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요 식으로 바꾸는 게 현명하죠. 왜? 여기 바로 코사인 세타와 A와의 관계의 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코사인 2세타 자리에 요 식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상수에 돼서 자 이어서 써볼게요. 로그 A의 루트 자 그러면 얘만 쓰시면 되겠죠. 2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세타 요거 지금 x좌표 양수입니다. 따라서 그냥 바로 어떻게 빼내실 수 있냐면 로그 AM 코사인 세타는 그냥 바로 빼내고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빼내실 수 있는 거죠. 뭐가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을 정리해 볼게요. 요식을 바로 밑에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A에 자 지수가 지금 요거니까 요거 그대로 쓸게요. 로그 A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의 기본 성질 요놈이랑 위치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쓸게요. 루트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A-1이기 때문에 다시 요 놈을 A-1로 바꿔서 이제 집어넣으신다면 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근데 여기 지금 루트 있으니까 바로 루트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원래 이식 그대로 가져와서 루트 2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제곱한 거니까 코사인 제곱이 루트 2 가로 열고 A-1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모양이랑 동일한 형태가 나오겠죠. 따라서 루트 이제 전개만 하면 됩니다.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부호는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P값이 몇인 거고 P값은 2고요. 그 다음에 Q값은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 있네요. Q값이 그냥 4고 R값은 2네요. 그래서 가까이 값이 2, 4, 2 한 자리의 자연수 충족시키고요. 그럼 이제 답만 내면 되죠. 자 일단 얘네 3개를 곱한 거 그러면 이 값이 3개 곱한 거니까 16 이렇게 되고 얘네 셋은 각각 더한 겁니다. 각각 더하면 8 그래서 다시 더했네요. 16 더하기 8 24다.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은 그림 자체랑 상황 자체는 수특에 있는 상황이 그대로 가져오신 거고 시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원점인 그리고 반지름과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았을 때 우리가 삼각함수로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삼각함수 세타로 표현되는 삼각함수를 A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교점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하고 그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중에 특히 백악공식 여러분들 당연히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반각공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식 변형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답을 냈다.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주요 문항이랑 총평을 좀 해봤는데요.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감 난이도는 다 봤던 문제들인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시험 시간이 진행되면서 내가 이거 다 풀 수 있나? 다 못 풀 것 같은데 서술형도 뒤에 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들면서 몇 문제 한두 문제는 아예 풀지도 못하거나 건드리지도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시도하다가 끝까지 답을 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특의 비중이 굉장히 컸고 기말고사 때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특을 빠삭하게 숙지해놔야 된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거고요. 이 숙지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풀어봤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50분의 내신 시험에서 특히 변형도 된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정말 반복해서 풀고 또 해설지대로만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때 해설지의 방식대로 푸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방식대로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보여주는 문제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감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적용을 시키고
또 반복해서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마침 그런 문항이 나왔을 때 적용시켜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계산을 줄이면 실수의 여지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업 들을 때 좀 더 집중하셔서 그 다음에 이런 풀이들도 새로운 풀이들도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서 익숙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계산과 시간을 단축하는 풀이로 시간과의 싸움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지금 결과가 나름 만족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좀 기대에 못 미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말고사 대비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퍼파